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구몬이 작전 7부 순서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월 2일입니다. 어저께 4월 첫날 맞아서 시장이 비교적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전날 월요일 날이었던 3월 31일 날 워낙 많이 빠졌어가지고 근데 그날만 빠진 게 아니죠. 지난주 수목금부터 해가지고 조금 계속 밀리다가 월요일 날 한번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었다 할 정도의 이제 하락이 나왔고 미국 시장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보니까 비교적 안 빠지고 견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월요일 날 너무 빠졌나 싶어가지고 어저께 좀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은 장중에 어제 또 올랐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락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낙폭은 심하게 돼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어떻게 보면 분수령을 앞두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끝나면 내일 새벽에 관세를 이제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일 아마 5시쯤에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서학개미가 아닌 이상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거나 이러기가 안 되는 거고 내일 벌어지는 트럼프의 그런 발표에 입각해서 내일 아침장이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띠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지금 사실 하루 종일 시장은 그런 거 지금 예측하는 상황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일 발표되는 트럼프의 관점이라든가 논점이 과연 뭐냐. 그 대전제는 일단 관세 발표되면 이게 리스크의 시작이냐 아니면 리스크의 끝이냐 이런 거부터 해서 관세 발표의 내용이 과연 주는 영향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그런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지금 이미 또 배꼽시계가 꼬르륵 하셔가지고 나가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저도 배고파요 여러분. 참고 하잖아요. 얘기하면 더 배고프겠죠. 여러분들은 잘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간혹 또 의견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 종목 상담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셔도 되는데 사실 누구를 끌고 다닌다 이런 느낌 없이요. 그냥 담백한 본인의 생각 정도만 올려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내 생각이 구구하게 맞다든지 이런 거 특별히 강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어차피 제가 어쨌든 중심이 돼가지고 제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오늘 주제를 제가 태풍의 눈이라고 잡아봤고 태풍의 눈이라고 하면 어제 저녁 방송에서 사실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 시장이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다. 엊그저께 며칠 동안 태풍의 가장자리를 경험을 했는데 어제랑 오늘은 사실 태풍이 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시장이 갑자기 평온해졌어. 막 난리치다가. 그러면 태풍이 소멸이 빨리 될 거냐? 아니면 태풍의 눈이 또 어디론가 방향을 정해서 갈 때 나머지 가장자리에 태풍이 우리를 또 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습격을 당하기 전에 태풍의 어떤 강도가 굉장히 낮아질 것인가? 이런 지금 입장에 놓여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게 사실 우리 요 시간이, 제가 어제는, 또, 장중 공개방송이 있었고, 월요일은 제가 또, 외부 사정상 못 나오고, 그러니까 금요일 이후에, 3일 만에 뵙는 거예요. 이 순서로 보면. 제가 금요일 날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의 전략도 모티브 링크, 서버드 준치라고, 자동차 부품 쪽 관련된 것들, 그 중에 모티브 링크 그래도 나름대로 변동성에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시장의 변수라고 했을 때 이 호황지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AI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수출 데이터가 3월달 비교적 양호했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악재를 관세라고 얘기했는데 일각에서는 당연히 내일 아침에 관세가 발표되면은 당장은 악재가 소멸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일단 제 얘기를 조금 더 계속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AI 수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분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대만의 그런 반도체 관련된, 시장 조사 기관 같은 데서 2분기 되면 이제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1분기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삼성전자는 다음 주 화요일쯤에 예비 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 컨센서스가 5조 한 1,000억밖에 안 돼요. 예, 그것도 지난 4분기보다 1조 정도 준 거거든요. 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 때 8조 나왔죠. 하이닉스도 이번에 1조 정도 줄 거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똑같이 1조 주니까 삼성전자 5조면 하이닉스는 7조 정도 찍을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낸드나 플래시 D램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2분기 때는 조금 나은 실적을 우리가 한 7월 8월 초쯤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번에 아까도 보니까 우리 지브리가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 때문은 이거는 지금 아주 지엽적인 건데 결국 AI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시즌에 돌아와가지고 알리바바 CEO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의 취소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AI가 더 이상 돈을 막 투입만 하면 되는 데는 아닌데 이런 시각을 며칠 동안 또 보여줬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제 시장이 오를 때 보면 AMD의 리사수가 AI 수요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지금 오픈 AI 쪽에서 나오는 통계라든가 이런 숫자들이 굉장하잖아요. 되게 높게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보면은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오픈 AI의 챗 GPT 가입자가 5억 명이 넘었는데 3개월 만에 30% 늘어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 만에 1억 명이 늘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좀 지엽적인 뉴스지만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좀 일간 활용자 수가 120만까지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런 정도로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오픈 AI의 매출단의 이제 숫자를 좀 키우는 거고 AI를 열심히 투자하면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제 가정이 생기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메타라든가 여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쪽에서는 그냥 속도 안 줄이고 우리는 너네들이 안 하는 거 대신 우리가 자리 찾아서 할게 이런 정도의 의견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올해 전 세계 생성형 AI의 지출 규모가 1,000조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겠다 이렇게 누가 선언을 하겠어요. 저런 시장이 있는데 내가 뒷짐지고 그냥 지금 너무 가성비 떨어지게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숨고르기 하자고 치면은 몇 달 있다가 1년 있다 보면 내가 이제 되게 경쟁자 대비해서 뒤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요. 사실 AI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 8월 달에 대폭락이 있을 때 처음으로 AI 의심병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들어왔었는데 그 뒤로도 보면 한 3, 4개월 단위로 해서 계속 그런 의심과 관련된 의심과 확신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고다 이렇게 가다가도 지치는 거죠. 계속 돈은 넣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계속 돈만 그냥 바르면 될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나 또 중국에서 가성비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자꾸 나오니까 미국의 접근 방식이 이게 맞나라고 이제 회의론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약간 우격다짐의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서 정비를 해가지고 가성비 쩔게 가자.
이것도 일부 추구하는 데가 생기겠지만 그것보다도 무조건 가장 최상급의 하이엔드급의 뭐 GPU라든가 가속기 구해가지고서 AI의 앞장서자 이런 얘기들을 여태 좀 미련스럽지만 더 계속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괜찮았어요. 3월달 수출 데이터가 3.1% 늘었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여전히 투탑에 쌍끌이를 좀 보여줬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역국이에요. 예, 수출이 안 되면 나라가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수출 데이터가 늘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이제 야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3월 데이터까지 나왔는데 3월 마지막 주는 뭐 누가 봐도 사실은 약간 그 부풀려서 왜냐면 관세 맞기 전에 미리 선적해서 보내버리자 이런 생각들을 어느 기업이든 안 하겠어요. 관세가 4월 뭐 만약 2일 밤부터 미국 시간으로 발효가 된다고 하면은 그 전에 일단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3월달 수출 데이터 중에 마지막 한 주치 정도는 아마 생각보다 굉장히 오버해가지고 관세 맞기 전에 보내버리자 이런 수치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4월달 초반 데이터나 4월 10일까지 나오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아마 기저효과로 봤을 때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죠. 4월 뭐 1일까지는 괜찮은데 뭐 이론적으로 보면 2일이나 3일 정도부터는 관세가 붙는 식으로 해서 계산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 내일 새벽에 발표하는데 그냥 즉시 발효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일 새벽 5시 정도 이후에 뭐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어떻게 됐든 매겨지는 거니까. 뭐 운송이라고 하는 게 물론 대부분 해상 운송으로 갑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봐서는 뭐 도착 중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수출 물량을 선적해가지고 뭐 보낸다 쪽으로는 아마 무진장 애를 썼을 것 같거든요. 물론 과거에 중국도 뭐 관세 맞기 전에 보면 한두 달 전에 엄청나게 그 물량으로 발라가지고서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저야 뭐 수출입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내는 기준인지 도착 기준, 뭐 도착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미리 땡겨서 보냈을 거라서 어찌됐든 3월 그 하순 데이터는 조금 오버돼 있을 거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챗 GPT 주식은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 우리나라 챗 GPT를 이용해서 지브리를 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브리를 막 하는 분들이 마음 AI 이용해서 하세요? 아니면 뭐 이스트 소프트 거 해서 하세요? 뭐 어디 걸로 하세요? 왜 안 가냐고 묻기 전에 내 스스로가 도대체 어디 걸 이용해서 하는지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챗 GPT 주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뭐 LLM 모델 갖고 있거나 AI 소프트웨어라고 분류되는 기업들 그 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셔가지고 지브리를 이용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지 또는 꽤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네요. 다 오픈 AI, 챗 GPT, 그 GPT 4.0 뭐 이런 걸로 대부분 하시지 않아요? 사용도 안 하시면서 왜 안 가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죠. 대부분 안 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쓰지 않는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냥 오픈 AI만 신난 거예요.
아무도 사용 안 할 걸요. 예, 제가 봐서는 이게 뭐 너무 좀 넘겨짚어서 얘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얘기 뭐 별로 사용 안 하겠죠. 국내 뭐 그런 모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뭐 지불이 변환해줘 뭐 이런 거 많이 안 쓰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뭐 그냥 오픈 AI만 신난 뉴스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과연 이제 내일 관세 발표하면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예,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제 대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지금 억지로라도 악유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국 경제가 마치 후퇴하거나 경제 성장의 어떤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줘야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스탠스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러라도 좀 싸움 붙이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첫날은 1조 7천억, 어제는 8천억 정도 공매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많이 못했냐 그랬더니 하이닉스 포함해서 한 40개 종목이 과열 종목으로 묶이면서 하루 정지가 되다 보니까 공매도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오늘은 풀렸을 테니까 그저께도 때린 종목인데 막혔다가 어제 하루 오늘 풀렸으면 다시 공매도 열심히 좀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생각보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공매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세에 대해서 자주 우리가 지금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데 오늘자 한마디는 내일 발표되는 것이 과연 보편적인 관세냐 개별적인 관세냐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우리가 모르죠. 당연히 내일 어떤 식의 발표가 될지. 보편이라고 하면 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단 일률적인 관세를 맞는 거고 개별적이라고 하면 참 이게 그 작업이 다 됐을까 싶은데 이를테면 나라별로 관세율이 다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엔 더티 15라고 이제 명명하는 미국의 무역 수지가 많이 나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뭐 안 좋은 나라죠. 미국한테 갈취해가는 나라. 여기 15개 나라 안에 우리가 딱 중간에 있거든요. 8등. 작년도 무역수지 흑자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더티 15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관세를 매기게 되면 여타의 평균적인 관세라든가 더티 15가 아닌 나라 대비해서 관세율이 좀 높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런 결론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네는 무역수지가 많이 나는데 요런 거 꼬치꼬치 해가지고 붙이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릴 수 있는 관세율이 이만큼이야. 계산해보면 미국한테 무역수지가 거의 안 나오는 나라 대비해서는 당연히 뭐 감정적인 부분 포함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보편 관세를 때려서 지금 보편 관세라고 해도 뭐 요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나오는 게 20% 정도인데 사실 20%면은 상당히 많이 두드려 맞는 건데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똑같이 맞는 게 차라리 낫죠. 개별적으로 상대적으로 맞는다 이렇게 뭐 상호 관세 얘기를 선호하는 분들은 아마 크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호 관세나 개별 관세로 갔을 때 평균 이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편 관세 맞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봐선 아마 내일쯤 지금 그 백악관발 뭐 보도 보면 20%짜리 보편 관세 논한다 이러다가 또 개별 관세로 갈지도 모른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난무하거든요. 뭐 어떤 게 내려질지는 내일 트럼프 입에서 발표되는 걸 봐야 알지 뭐 우리 수준에서 미리 그걸 뭐 알 수 있는 재주가 있겠어요? 오늘 장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인데 다만 바람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편으로 두들겨 맞는 게 차라리 예, 그냥 어차피 다른 나라랑 똑같은 조건이잖아 이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면 트럼프는 뭐 아주 심플하면서도 더 빅, 크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개별 관세로 가자고 하면 아마 평균값이 20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때려 이러면은 그냥 보편 20으로 이제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죠. 예, 봐야죠. 예. 근데 어쨌든 트럼프 그 백악관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일단 보편으로 간 다음에 뭐 20%가 사실 그게 꽤 높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하는 거 봐가지고 개별로 또 약간씩 뭐 낮출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번에 20% 얘기를 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이게 더 높일 수도 있어서 20%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미국 기준으로 20%가 그냥 베이스예요. 이게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자동차나 철강에 대해서 다 25%를 일단 매겼기 때문에 20%로 시작한다라는 게 걔네들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꽤 뭐 은혜를 베풀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좀 양보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거고 네, 오늘 사진은 제가 태풍의 눈이라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새벽과 또 모레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약간 고요한 시간대에 접어들었잖아요. 오늘 뭐 미국 아침에 잠깐 어제 또 꽤 올랐다고 아침에 차익 매물 좀 맞고 또 외국인들 현선물 때리고 이러니까 많이 내려갔었는데 한때는 지금은 또 지수의 어떤 변동성은 별로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게 내일이 지금 의견이 반반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내일 발표됨으로써 시장에서 제일 이제 안 좋게 보는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거된다라는 걸로 내일 아침 11시 아침에 장 열리고 열리기 전에 한 5시쯤에 발표되는 그 내용들 가지고 한 2-3시간 고민하고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세계가 다 이렇게 맞았으니까 이대로 그냥 가는 거지 여기서 차별적으로 우리나라만 죽겠다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침부터 그냥 저점 매수 열심히 들어오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생각지도 않게 개별 관세인데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좀 많이 맞아가지고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상대적으로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이 우울하게 출발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내일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실탄을 쟁겨 놓든 어떻게 하든 간에 글쎄요, 내일 아침에 여차 싶으면 판다 이런 것도 상황이 안 좋게 반향이 나와서 만약 판다 그러면 개파락을 염두에 두고서 팔아야 되는데 그럴 자신 없으면 오늘 장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대비해 놓으시는 게 답일 거고 반대로 내일 아침이 순간적인 저점 이후에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반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분은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의 생각이 천차만별일 거고 또 그거대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스탠스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획하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는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최악으로 나와도 어차피 불확실성은 제거된 거야 이렇게 보고 제가 있는 그러니까 제 어떤 계좌 기준으로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주식을 안고 가고 25에서 30은 내일
뭐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또 뭐 극악스럽게 탄식이 나올 만한 상황이면 또 그거에 맞게 예,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 20-30% 현금 가지고 넘어가서 내일 아침에 얘기 나오는 거대로 그냥 담백하게 응한다. 그러니까 휴 다행이야라고 해서 뭐 안도랄리가 나오면 그걸 맞게 그냥 사면 되는 거고 더 이상 관세가 당분간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예, 조금 개빨생해서 뜨더라도 쫓아가면 그만이고 아니면 야 우리나라만 차별적으로 더티시보라 좀 차별적으로 맞았어 이런 느낌이 들면은 뭐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또 그런 대로 또 사면 되죠 많이 내려간다는 거 결국은 내일은 글쎄요 뭐 오늘 주식을 100으로 가는 분들이야 내일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일 관세가 그렇게 슬프지 않게 발표가 돼서 그냥 보유 주식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이 되는 걸 기대하실 거고 현금이 있는 분들이야 뭐 냉정하게 보면 내일 아침에 한번 좀 꿀렁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슬프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내일 아침에 한번 기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을 거고 뭐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부분들이 뭐 완벽하게 갈리겠죠. 예. 자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뭐 반갑죠. 아까 AI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라도 약간 저가형 뭐 레거시 디램이라든가 낸드를 이용해서도 AI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변에 좀 나름대로 뭐 단이 좀 낮고 저렴한 그런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거고요. 낸드의 지금 현물 가격이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3월 평균 고정가가 9%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뭐 시장이라든가 장비주라든가 이런 거 또 SSD 관련주 찾아보니까 뭐 IMT라든가 심텍 같은 애들이 언급이 많이 되던데 뭐 그런 류들 중심으로 어쨌든 2분기에는 범용 메모리 시장이 살아난다 이런 게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일부 양자컴 주식이 뭐 미국에서 셌던 건 아닌데 저런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최신 양자컴을 전 세계 동시 출시한다. 그래서 뭐 젠슨왕이 얘기했던 그 고도화된 양자컴에는 뭐 훨씬 못 미치겠지만 어쨌든 꽤 괜찮은 양자컴이 저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와서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부 또 매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ICTK가 아침보다는 강하게 아까 올라오던데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저런 게 우리나라 뉴스에 지금 먼저 나왔는데 오늘 밤에는 미국 뉴스에도 어쨌든 나오면서 아이온큐에 대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아마 양자컴주 일부가 뭐 한국 첨단 소재라든가 ICTK 같은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 틱톡에 대해서 원래 완전 퇴출이 되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홀드를 해놨잖아요. 매각을 추진해서 사실 그 중국이나 바이트댄스나 이제 중국 당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이걸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서비스 빼가지고 끝낼게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미국의 희망하는 업체한테 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시한이 4월 5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다 보니까 엊그저께 나왔을 때도 이제 4일까지 뭐 결정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오늘 아침발 기사 보니까 오늘 밤중에 우리 시간으로 2일이니까 오늘 밤이겠죠? 여러 가지 바쁘네요. 자, 2일 중에 동영상 그 플랫폼 서비스 틱톡에 대한 최종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지금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는 틱톡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미국 내 서비스 살려보려고 하는데 중국이 주인공인 상태에서 못하겠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관세라도 좀 내려줄 테니까 틱톡을 넘겨라 지금 이렇게 최종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중국은 아직 제가 알기로는 뭐 묵묵부답이에요. 어떻게 해야겠다 아직 생각은 전하진 않고 있는데 미국이 일단 여러 후보들이 있긴 한데 오늘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지 여부인데 어쨌든 트럼프의 지금 기본 스탠스는 중국한테 뭐가 압박을 하든 양보를 받아서 미국의 서비스를 지속하는 걸 일단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오늘 와이즈버즈나 무비데이즈 같은 종목이 아까 초반보다는 좀 10시, 11시 때 넘어가면서 좀 강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늘 밤에 뭔가 결정을 하게 돼서 만약이라도 뭐 중국과의 의사는 상관없이 어디 이제 확실하게 돈 많이 내겠다는 데가 정해지면 뭐 내일 아침쯤에 기사로는 뭐 미국 내 틱톡은 얘한테 주기로 했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중국 쪽에 또 제안을 했을 때 이제 중국 반응이 중요한데 중국이 과연 사실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은 그래야 미국이 가져가고 우리 국가적인 관세 좀 깎아줘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오늘 시점에서는 저런 최종 처리 방안이 오늘 논의되고 내일 아침쯤에는 미국 쪽에 이제 방안이 확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강세를 띠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건 아닌데 빼 이거. 자 제가 어저께 밤방송에서 그 지브리가 하도 이제 인기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저도 지브리로 뭘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샘 엘트먼도 자기 푸사를 지브리 저 사진으로 바꿨다고 하고 오픈 AI 우리나라 국내 사용자가 하루에 120만 명 정도까지 일간 사용자가 늘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오픈 AI의 챗 GPT를 이용한 지브리풍 바꾸기가 지금 뭐 세계적인 열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유료 가입자도 당연히 늘었을 거고 그러니까 엊그저께인가요? 이게 GPU가 이제 녹아내린다고 하면서 그 무료 사용자들은 하루에 3번밖에 못하게 정책을 바꿨던데 아까 보니까 또 뭐 이미지 바꾸는 거 무료 공개한다고 또 오픈 AI에서 뭐 발표했다라는 게 오전에 기사로 나오던데요. 자 어쨌든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미지 변환 가지고 유료 고객 꽤나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자 이건 뭐 이런 또 나름대로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관련주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는데 우리나라 관련주가 딱히 없어요. 아까 LLM 모델 갖고 있는 회사들 왜 잘 안 가냐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 그냥 오픈 AI 중심으로 이런 게 많이 될 뿐이지 우리나라의 여타 모델들 가지고 뭐 붐이 그냥 확산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아이디어로 삼고 있는 건 저런 지브리 자체에 그냥 지브리가 사실 아시겠지만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예요. 지브리 풍이라고 하는 게 지브리 스튜디오가 그 미야자키 하와요인가요? 그 유명한 그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있잖아요. 그 양반이 뭐 공동 창업을 했나 그런 스튜디오인데 뭐 그 풍을 보면 아시잖아요. 그 얼굴 사진이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옛날에 뭐 많이 봤는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만 엄청난 그 애니메이션 꽤나 우리나라에서도 극장이든 뭐 TV에서 유행했던 그 풍이잖아요. 저 눈 크고 막 선하게 생긴 포인트는 또 잡아주면서 얼굴형은 또 저렇게 나오는 저런 걸로 이제 변환하는 게 지금 하여튼 엄청나게 인기다 이런 거죠. 자, 적어도 대원 미디어는 지브리 스튜디오와 몇 년 동안의 협업을 계속 해왔고요. 여러분들한테 하울의 성 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놀랄 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저희 딸내미가 한번 변환을 해줘가지고 결국은 저도 하나의 변환된 모델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것 같습니다만 공개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 사진 최근에 찍은 거를 변환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잠깐 감상하실까요? 예. 빵이 더 이쁘고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얼굴은 막 삭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생각날 정도로 좀 얼굴이 많이 좀 상했는데, 예. 자, 어쨌든 이런 풍으로 바뀌는 게 이게 지브리 풍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갑자기 빵 장사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빵 장사는 아니고요. 제가 나가는 그 주말에 제가 한 두어 번, 세 번 했네요. 소금빵도 만들고, 이거 단팥빵인데,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고, 당분간 단팥빵 생각이 안 날 정도로 2, 3일에 걸쳐서 저 혼자만 한 6, 7개 먹은 것 같은데요. 저렇게 빵 만드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나가서, 한 15개, 20개씩 챙겨오는데, 재료비를 해서 한 2만 원 정도 내고 있으니까, 괜찮죠. 주변 분들한테 또, 하나, 둘씩 나눠주면 또, 직접 만들었다 그러면 집에서 못 만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만들어서, 다음날 있는 모임 같은 데서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식구들끼리 나눠 먹고 보통 그러죠. 1인당 한 15개, 20개씩 가져가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얼굴 보고, 옛날에 그 코미디언 겸, 이용렬 비슷하게 생긴 것 같다고 제가 그랬는데.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자, 어쨌든, 이렇게 변환을 하면서 노는 게 지금 취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대원 미디어가 이 굿즈를 팔아요.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 다양한 굿즈를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이 매장이 있거든요. 그 애니메이트라고 잠실 롯데점에 또 우리나라 최대 매장이 있고, 또 일본 애니굿즈 제조사랑 또 우리나라 굿즈 소개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특히 또 제주도에 스튜디오 지브리의 공식 매장이 또 있다고 하네요. 1년 전에 오픈한 게. 자, 이런 게 이제 무슨 오프 열풍으로 불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쪽에서 뭔가 종목을 찾자고 하면은, 의외로 대형 미디어가 지브리 관련주야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아마 일본 쪽에서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닌텐도 스위치라고 7년 전에 닌텐도 스위치 1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때 이 대형 미디어가 한 땀을 났었거든요. 근데 7년 만에 이제 2가 공개되는데 지금 미정이고 날짜는 그 날짜를 오늘 마치 선고기를 얘기하듯이 오늘 일본에서 아마 공개가 됐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후속 뉴스는 못 받았는데 상반기 중에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7년 동안 대기 수요가 한창 있었고 시장의 예측은 전작보다는 2배 이상은 팔릴 거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관련되는 국내 유통 회사로 봤을 때 대형 미디어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업이익이 절대액은 사실 늘어나는 비용 금액 자체가 크진 않은데요. 근데 160억이 이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비율이 놀라워요. 비율이 작년도에 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60억이 나왔는데 9배가 는 거니까 작년도 영업이익이 한 20억대 정도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오늘 꼭 오늘뿐만 아니더라도 닌텐도 스위치 공개가 아마 상반기 중에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임박 시점 맞춰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중기적으로 가져주실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리포트에서 세 종목 추천을 드렸었는데 또 하나는 날라갔어요. 뭐냐면은 요 지니언스라고 사이버 보안주인데 이게 모건 스탠리 자회사가 이 회사 지분을 5% 취득했다. 이게 이유가 있다라고
아까 리포트 나온 거 보고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이구 웬걸요. 예, 아까 잠잠하게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보면은 네, 지니언스인데요. 일봉 보세요. 이거 지금 예, 전작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오늘 0.5%까지 저점이 있었는데 28%까지 갔으니까요. 예. 지금은 11%인데 아침에 2% 시작해서 빵 프로 때까지 밀렸다가 확 붙어가지고 28%까지 갔던 예. 상당히 오늘 제시드렸던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좀 예, 놀랬다. 예. 그런 정도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이제 오름 테라퓨틱스였는데 오름도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 근데 시간에 때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예, 덜 오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예, 무난하게 흐름이 있었고 제가 오늘 수익 플러스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K뷰티 그리고 로봇 배터리에 대한 부분인데 뭐 K뷰티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프랑스를 제끼고 미국의 수입 화장품 1등 차지했다 이런 기사에 힘입어서 오늘도 보면 뭐 코스맥스 원텍뿐만 아니라 실리콘투 이거 사실은 스탑 의견 드렸는데 이게 그 반란 쪽에 150억 투자한 게 좀 예, 그냥 돈을 거의 날릴 것 같아갖고 스탑 의견 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그 올리브영하고 같이 미국 뭐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강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50억 날리게 생겼으니까 저는 지금도 잘 올라가면 잘 파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화장품 기업들이 다들 좋으니까요. 오늘 전략적으로 말씀드린 파마레스처는 뭐 매일매일이 신고가잖아요. 그냥 다 오른 것 같은데 또 며칠 있으면 또 신고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도 뭐 삐아도 그렇고 마녀공장 뭐 포함해서 중국에 기대든 아니면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 뭐 인디아 화장품 포함해서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성과를 올리고 있다. 아까 뭐 보니까 뭐 토니모리도 잠깐 또 이슈가 나오고 막 그러던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상당히 뭐 방산 좋고 조선 좋고 이런 그 긴 흐름으로 좋았던 애들이 꽤 있지만 요새 바짝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안 빠지는 쪽이 화장품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봐서. 예. 가장 신고가 레벨로 많이. 그러니까 신고가를 친다는 건 언젠간 고점을 치고서 확 내린다는 얘기이긴 한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면서도 꾸역꾸역 간다는 거죠. 계속. 예. 화장품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면서도 늘 보면 신고가 레벨로 계속 도전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로봇 배터리는 이제 어저께 많이 진행이 됐어요. 제가 어저께 장중 공개 방송하면서 MOT 찍어서 매매하는 거 보여드려서 저는 한 6% 먹고 나왔는데 그 뒤에 한 10몇 프로 올랐습니다만 예. 어제 한빛레이저부터 해가지고 MOT 어제는 조금 덜 올랐지만 오늘은 이 두 개는 이제 약간 쉬고 있는데 PI가 아까 보니까 오히려 아침에는 좀 올라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이슈는 계속 당분간 회자가 될 내용이죠. 로봇 회사들은 배터리가 제대로 된 게 필요하고 왜냐? 옵티머스도 그렇지만 그 아틀란스라고 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보면 그냥 걷는다고 하면 4시간 간대요. 4시간. 근데 뭐 무거운 걸 들고 뭐 이런 AI 작업들이 들어가면 1시간밖에 못 쓴답니다. 근데 옵티머스 현재 달려있는 배터리는 그 아틀라스 배터리의 3분의 2 크기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효율적으로 한다 그래도 우리가 그냥 그 데모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상당히 오랫동안 지탱이 돼가지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1시간 일하고 충전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이런 식이라 뭐 충전이 얼마나 빨리 될지 몰라도 1시간마다 쉬어간다고 하면 뭐 로봇이야 인간이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다고 계속 충전줄을 껴가지고 한다 그러면
무선 다리미가 아니라 뭐 유선 다리미 같은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 고도화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삼성 SDI가 현대차랑 이렇게 맞선을 잡고 훨씬 고도화된 배터리를 개발한다, 이런 이슈는 뭐 전기차 캐즘을 맞는 배터리 업계나 고도화된 배터리가 필요한 로봇 업계의 어떤 이해관계상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이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봐선 어제 오른 게 끝이 아니고 저런 로봇 배터리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지난달 그 2월달, 그러니까 오늘 4월 2일이지만 2월달에도 저 똑같은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예, 근데 한 달마다 한 번씩이라도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게 손잡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딱 어제 손잡은 거 아니에요. 이미 뭐 두 회사 간의 저런 협업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진척이 됐고 이미 하고 있는데 뭐 기사의 빈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텀을 두고서 계속 나오는 거죠. 제가 봐선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정도 되면 또 나와요. 저 휴머노이드 전용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지금 사실 이 두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름은 목록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중국 회사랑 어디랑 뭐 중국 애들은 또 중국 애들끼리 또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배터리가 진짜로 성능이 엄청나게 좋지 않으면 오래 못 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지름 그 46mm짜리의 46 배터리 아니면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밖에 이제 미래 배터리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쪽 관련된 장비 회사 이런 것들 지금 사실 제가 봐서 이 세 개가 제일 좋아요. 예, 자주 언급도 될 거고 한빛 레이저랑 MOT랑 PI가 제가 봐선 제일 돌아가면서 강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나라로 봐선 로봇이라고 하는 게 뭐 삼성하고 현대차랑 같이 협업을 한 거 이상의 메커니즘이 나올 게 없잖아요. 예, 뭐 삼성도 물론 레인보우를 통해 가지고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 그 레인보우가 나중에 뭐 양산을 하게 돼서 만드는 그런 로봇의 경우에 뭐 어디 배터리 쓰겠어요. 삼성 쪽 계열에서 뭐 LG나 SK 거 많이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 삼성 SDI에서 만든 배터리를 많이 차용을 하겠죠.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지금의 구도상 삼성 SDI 향으로 로봇 배터리 이쪽에 밸류체인을 빨리 형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려봐요. 예. 자, 요렇게 지금 19분까지 진행이 됐고요. 예. 한택이요? 한택 올라가고 지금 뭐 그런 CCUS 얘기가 나오니까 또 에어레인도 좀 올라가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태양광 별론데 이랬는데 SDN은 왜 올라가? 예, 갑자기 SDN 좀 올라가는데요. 예, 생각지도 않게. 자, 요런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뭐 지금 관심 섹터는 늘 똑같죠. 뭐 예. 중국이 굳이 이렇게 포션상으로 많은 건 예, 그래도 중국과 관련된 쪽이 그나마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많지 않으면서 그래도 예, 바람이 있죠. 왜냐면 5월달 한알령 해제라는 게 뭐 공식으로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어제 그런 얘기도 다룬 바가 있는데 그 뭐 이혜영 배우 예, 그 무섭게 생긴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주연 맡은 영화가 뭐 중국에 무슨 영화제 초대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몇 년 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영화가 공식 초대.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 이쁘고 젊은 배우 나오는 영화도 많은데 하필 왜 그 영화가 초대받았지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건 약간 농담이고 어쨌든 뭐 젊고 이쁜 뭐 아이돌급의 배우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하면 훨씬 더 뭐 센세이션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초대를 받아서 뭐 영화제 출품 됐다라고 하면 이게 하여튼 작게
철옹성과 같았던 이제 그 한알령과 관련된 부분이 약간 빙하가 녹듯이 좀 녹고 있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류 가는 게 뭐 미국도 잘 나가요지만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은 그냥 사실은 플러스 알파예요. 되면 좋고 옛날에는 중국에 딱 올인해서 지금은 이미 몇 년 전에 되어가지고 중국이 오히려 옵션이죠. 뭐 마지못해 니네들이 원한다면 뭐 해줄게 이런 정도지. 뭐 사실 지금 뭐 은연중에는 뭐 다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전략이 중국에 사활을 걸고 하는 업체라기보다는 뭐 오히려 일본, 미국, 유럽, 남미 이런 쪽으로 이미 시장은 많이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열리면 뭐 플러스 알파죠. 왜냐하면 또 의외에 이제 워낙 인구가 두터우니까 열려서 만약 먹히기만 하면 뭐 장땡인데 아마 예전에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올인은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요모조모 따져보고 하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하도 뒤통수를 잘 치니까 일단 들어와 막 이럴 때는 막 엄청나게 구애하는 것 같은데 막상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든 또 기술력이나 그냥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 짓들 많이 할 것 같아서 중국이 뭐 요즘 기술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유야무야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지금 뭐 이번 주 일정 중에 가장 이제 첨예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내일 상호관세 부과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2일이니까 얘네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죠. 내일 새벽 5시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체코 원전은 이 체코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다 달라요. 뭐 연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내일부터 또 서울 모빌리티 쇼가 있네요. 자동차. 그리고 휴장은 금요일 날 중국계 쪽은 전부 다 휴장이다. 자, 그리고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이번 주냐 다음 주냐 했는데 결국 이번 주로 픽스가 돼서 모레 11시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그 일정이 발표가 되자마자 나온 현상 뭐 잠룡에다가 대표급 관련주들은 전부 다 막 세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위너는 딱 한 사람밖에 나올 수 없을 뿐인데 거기다가 또 내일 모레 발표되는 내용 자체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말 뭐 궁금하긴 하죠. 그죠?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직접 가서 참관하겠다 신청한 경쟁률이 뭐 몇십 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이번엔 보니까 어림잡아서 뭐 한 5,000대 1 정도 되는 것 같던데 20명 뽑는데 어제까지 8만 명이 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만 명 잡으면 10만 명에서 20명 뽑으면 5,000분의 1이잖아요. 10,000명당 2명 뽑는 거니까 오늘 내일인가 내일 아침까지 받아가지고서 뭐 내일 오후에 20명 선발한다고 하는데 참 거의 로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탄핵 심판의 내용이 과연 어떤 식일지 이건 또 내일 있는 관세 일정처럼 우리가 휴장할 때가 아니라 딱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4월 4일 11시니까 뭐 파장이 어떤 식으로든 되게 있을 법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과는 한번 잘 지켜보시죠.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 이건 사실 기대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5조 원 내외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그날이 오히려 삼성전자는 진짜 찐바닥을 찍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부터는 좋아진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의외로 또 조금 잘 나올 수도 있고 그 갤럭시 25가 꽤 잘 팔렸다는 얘기들도 있어가지고요. 자,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리다 보니까 26분까지 흘러왔는데요.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종목마다 지금 충돌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주도 올라가지만 저렇게 또 애니능률 같은
과거에 또 대선 때 대통령과 좀 연관이 있었던 종목들도 지금 또 막 올라가요. 예, 아마 뭐 내일까지는 순간적인 기대감이 좀 부딪히겠죠. 뭐 대통령의 진짜 탄핵이냐, 예, 복귀냐를 가지고 뭐 알 수 없는 결론을 가지고 내일 뭐 하루 종일까지는 아마 첨예하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예. 모레 11시니까 뭐 모레 10시 58분까지도 부딪히겠죠. 예. 어떤 결론. 아는 사람은 글쎄요. 뭐 당연히 그 헌법재판관과 거기 밑에 연구위원들은 알겠죠. 막 그 원고 이런 거 막 정리하니까 알겠지만 뭐 극도의 예, 비밀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사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을 것 같고요. 예. 11시에 들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계속 말씀드린 논조가 그거예요. 뭐 순간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4월 초에 집중되어 있던 공매도나 또 관세, 또 정치 이벤트 이런 것들이 결국 일단락을 갖게 된다는 관점이 가장 베이스다. 일단 뭔가 정해졌다. 정해진다. 다른 뭐 방향성이 만약 뭐 그러니까 꺾인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성으로 튈 일이 없다고 하면 일단 무언가 정해진다라는 거에 시장은 안도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가 태풍의 눈이라고 표현도 드려서 다음번 그 가장자리에 큰 태풍이 올 수도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태풍은 어떤 식으로 훑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급격하게 약해져서 소멸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눈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장자리에 큰 바람의 소용돌이가 오기 전에 되게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막상 우리가 한 번 겪었기 때문에 한 번 먼저 겪었잖아요. 며칠 전에 2, 3일 정도. 또 한 번 비슷하게 오더라도 이번만 이제 넘기면 돼라는 생각으로 담백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께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기본은 그거예요. 지금 이 정도까지 버티셨으면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버티시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뭐 원하지 않는 방향성이 갑자기 도출이 됐다 그래도 그때가 버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내일 뭐 마치 정말 뭐 바라고 싶진 않지만 내일 새벽에 트럼프가 뭐 우리나라만 한 25% 매기고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한 20% 매기고 뭐 미국한테 별로 해가 없는 나라 15% 매기고 이런 식으로 좀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래? 이렇게 정했어? 뭐 개별 협상 통해서 결국 깎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뭐 25에다가 30대고 40대고 이렇게까지 그리면 와 진짜 우리 뭐 주식 갖고 있어야 될 이유를 거의 못 찾을 것 같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기본 베이스는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한 20-30% 정도 현금 갖고 넘어가서 내일 아침 새벽녘에 나오는 뉴스의 내용에 그냥 부모님 작전 7부 순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또 아침을 맞이할 것 같은데 자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11시 3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점하세요.